코스피가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3,300을 돌파를 해서 뭐 네. 사상 최고치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맘때 되면 하반기 주도주가 뭘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막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기사를 보니까 약간 그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주도주로 자동차를 꼽더라고요. 하반기 주도주가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그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정말 1월 달까지 반도체랑 자동차가 반짝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글로벌 그런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한번 살펴봤는데 6월 25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뇌피셜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네. 포드는 연초 대비 73% 올랐고 GM은 한 44%, 폭스바겐도 비슷하게 올랐고요. 도요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한 20%대. 근데 이제 현대차가 한 20%대 오르고 기아차는 그나마 한 40%대 정도 올랐는데 이게 사실 유럽이랑 미국 메이커에 비교를 해봐서 상대적으로 좀 현대차와 기아차의 퍼포먼스가 좀 부진했는데 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거를 그러니까 작년 이제 초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다른 경쟁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덜 올랐냐? 이건 약간 좀 단편적인 시각이고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내려갔죠. 네. 그리고 자동차도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네, 내려갔고 20년 한 3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도 내려갔고,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좀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게 작년 7월이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현대차나 기아가 기초 체력이 그 20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신차 사이클이 되게 막강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짐에 따라서 이게 뭔가 재미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20년 7월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약간 수소 밸류도 좀 받으면서 주가 먼저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포드나 아니면 뭐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못 올라왔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20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상승 이유를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 200%가 넘어요. 그다음에 포드나 GM 이런 친구들 한 120에서 13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는 먼저 올랐고, 그게 그리고 이제 뒤에가 포드나 뭐 GM이나 다른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왜 하반기가 왜 자동차가 주도주냐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가 되게 2020년에는 코로나19,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형상을 이제 이중 악재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지내왔어요. 힘들게 지내왔고, 이제서야 코로나19도 좀 거의 다 회복이 됐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현상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을 것만 남았다. 이제 자동차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걸 좀 이제 모든 종목을 좀 보면은 이 코로나19 지나고 나면서 대부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아니면 섹터가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편안하다는 거죠. 네.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되는 게 자동차가 거의 뭐 유일하거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외부 환경 때문에 그리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하반기부터 좋다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도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자동차 쪽을 좀 투자하시기 좀 용이한 지금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를 뽑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한 섹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섹터를 보는 관점에서, 그쵸. 상대 비교 관점에서 그나마 좀 이익 증가 모멘텀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통분모로 이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많은 섹터를 담으시고 그다음에 종목을 담으실 텐데, 그 안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겠죠. 하반기에 뭔가 힘이 센 친구들, 그게 이제 자동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이게 진짜 가장 큰 이슈잖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섹터로 어떻게 보면 IT 가전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뭐 공장 중단한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서 나온 걸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이게? 우선 이제 하반기에 100% 회복된다는 말은 좀 어렵고, 이게 뉴스를 이제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거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동률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제 단편적으로 국내 공장 어디가 셧다운 됐다, 아니면 해외 공장 어디가 셧다운 됐다.
물론 이제 그 셧다운한 때는 이제 정성적인 것만 보면은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보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뭐 4월달, 5월달 아니면 지금 6월달 앞으로 가동률이 몇 %냐 이걸 따져보면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로 120%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원래는 120% 해야 돼요. 왜냐, 코로나19 때 수요가 너무, 그때 당시에 수요가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생산이 못 받쳐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120% 돼야 되는데 지금 90%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100%가 이제 평균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정성적인 뉴스만 놓고 보면 거의 뭐 느낌상으로는 뭐 60%, 70%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자동차주 사야 돼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느끼는 체감상인 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가장 절정에 이뤘을 때는 90%보다 낮았는데 그렇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월에서 5월까지가 가장 저점이었고 5월은 이제 딱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6월 달도 생산 계획이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고 하나의 또 시그널이 현대차랑 기아가 특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뭔가 생산을 할 만하고 생산을 더 해도 되니까 특근하는 거예요. 특근은 이제 주말에 하는 근무인데, 사실 반도체가 부족하면 특근은 못 하죠. 월화수목금 그냥 평일에만 하기도 바쁘죠. 특근을 했다는 거는 이제 뭔가 시그널이 보인다는 거죠. 일단 그럼 하반기에는 자동차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말씀 나눠보니까. 네. 근데 이제 현대 기아차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제 관련 콘텐츠도 몇 번 업로드하고 했으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순히 뭐 단기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뭐 실적이 증가하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장기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격변의 그런 산업이잖아요. 네. 크게 본다면 두 꼭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자율주행,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투자하고 나서 안전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는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관련인데, 네. 이것도 기사가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올해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순위 이거 보니까 기아차가 12위예요. 그러니까 3만 한 7천 대 정도 팔았고, 네. 그 다음에 현대차가 한 16위 정도? 2만 7천 대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이 두 회사 합산을 해서 순위가 거의 한 3위까지 올라온 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거 전기차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다른 그런 그 메이커에 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네. 지금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은 좀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로컬 전기차 회사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상해 GM이나 아니면 이제 BYD나,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얻고 지금 랭킹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된 거는 최근에는 이제 1위가 테슬라, 네. 2위가 이제 상해 GM, 네. 그리고 3위가 폭스바겐, 네. 4위가 뭐 BYD, 5위가 근데 현대차랑 기아는 이제 합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5위에서 6위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순위가 사실 작년에 가장 잘했을 때가 아마 3위에서 4일 거예요. 네, 그 정도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순위가 내려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중국 기업, 상해 GM이나 BYD는 중국 로컬이에요. 글로벌리 못 팔아요, 아직은. 그리고 글로벌리 상품성이 좀 떨어져요. 네. 근데 현대차는 글로벌로 판매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현대차의 이제 주 선수들이 안 나왔어요, 아직. 주 선수라고 하면 어떤?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5랑 기아차 EV6 네네네. 나오긴 했는데, 이 반도체 칩 때문에, 그러니까 쇼티지 때문에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판매량이 온전히 100% 찍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만 엄청 받아놓고 아직 생산을 그렇죠. 못하는 거죠. 뭐 하긴 해도 뭐 만약에 뭐 사업 계획이 100%였으면은 지금 한 60%, 70%밖에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기 수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근데 그 이제 차종들이 제대로 판매량이 찍히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1위 테슬라, 2위 폭스바겐, 그다음에 3위가 닛산,
4위가 GM 혹은 이제 현대차예요. 근데 닛산은 잘 보셔야 될 게 닛산의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이 리프라는 차종이에요. 네네. 리프는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리프 이후에 나온 또 닛산의 전용 전기차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프의 판매량 자꾸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상만 보는 건 중요한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계속 잘 팔 거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이제 닛산이 빠지고 GM 혹은 현대차가 될 거예요. 닛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쵸. 약간 예전 모델, 그렇죠. 90 모델이다. 닛산의 그 리프란 차종은 거의 한 6년, 7년 됐죠. 네. 되게 오래전부터 팔긴 그쵸. 팔았네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좀 이제 순위가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는 프리미엄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너무 차가 좋고 상품은 좋지만 많이 팔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폭스바겐이나 GM이나 현대차는 매스 브랜드다 보니까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판매량이 테슬라를 이제 압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절대 뭐 기업 가치가 뭐 훼손되거나 그건 아닌데 테슬라는 태생이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판매 물량이 점점 좀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1위 폭스바겐, 2위가 뭐 GM, 3위가 현대차일 거예요. 근데 GM은 이제 왜 그런 거냐? 원래 이제 이 정도까지 랭킹이 못 올라온다고 봤었는데 작년에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네.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전기차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GM도 이제 갑자기 전기차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20%를 차지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정부에서 밀어주고 뭐 GM 기업에서 전기차로 완전히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이상하겠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가 최근에 이제 랭킹이 좀 줄어들었어도 이러한 요인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서두에서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점점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네. 하반기에 또 얼마나 많이 파는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전기차, EGMP 플랫폼 적용해서 만든 전기차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영역은 사실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내연기관만큼 수익성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안 나와요. 네. 중장기에는 나올 텐데 그래서 전기차 영역이 멀티플의 영역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얘기할 때 주로 네네네. 대부분 이제 실적 곱하기 프리미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의 영역은 이제 차량을 얼마큼 판매하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풀리면서 많이 판매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뒤에 곱하기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전기차예요. 전기차 점유율. 네. 그래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만약 점유율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실적에는 개선은 안 돼요. 실적 깎아먹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깎아먹고 그쵸. 매출은 늘 수 있어도. 네. 그래서 지금 구조가 내연기관에서 엄청 잘하고 그거에서 돈 벌어서 전기차에서 좀 많이 하는 구조예요. 대부분. R&D 비용을 거기서 뽑는 거네요. 그렇죠.